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땠는지 시장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시면은 오늘 좋았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런 시장은 그냥 좋았다.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안 꼬꾸라지고 오히려 네,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차이만 있죠. 코스피가 먼저 가야 코스닥도 따라 올라간다. 코스닥은 이때에 비하면은 어저께장에서 완벽한 회복을 못했지만 결국엔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올라갔죠. 얘도 계속 이때부터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 나왔었던 게 시장에서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잘 가고 있었고 좋았었던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요일까지도 괜찮은 시장이 유지가 됐었던 것은 연초 기대감 그런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날 미국하고 이란의 대외 변수 이게 껴있어서 하락이 출렁거림이 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포지션이 시장에서 이어붙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섹터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이할 만한 건 없었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오늘이 전형적인 상승장 모습이었어요. 하락하는 애들은 하락하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수소 쪽 네네. 그쪽 종목군들이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오늘 시장에서는 보여줬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나오지만 대우부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종목들은 더 있어요. 관련 주들은. 근데 일단 3개 정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상위에서도 2등으로 나왔죠. 이거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에서 1등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300원짜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단순 거래량으로는 못 이길 거예요. 근데 이거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래 대금이나 여러가지 회전이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대우부품이 1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격 차이가 한 8배 나는데 1등은 써니전자네요. 보니까. 그렇겠네요. 네네. 역시 정치 테마가 힘이 엄청나네요. 써니전자가 막판에 많이 들어왔나? 제가 보고 있을 때만 해도 별로였는데. 제가 오늘은 오전 보다가 오후에는 못 봤거든요, 장을. 네. 그러네요. 막판에 되게 강하게 들어왔네요. 네. 색깔이 다 다르죠? 써니전자 정치 쪽 계속 강하고 이 종목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도 파동이 1파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파동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파동 만들어주고 이어붙이면서 힘싸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완전히 털어내는 흐름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파동은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에 따라서 수익 낼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유의 개인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그래도 팁을 주신다면. 항상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을 하려면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갈 때를 기다려서 딱 해야 되는데 이 위로 가서 하는 거를 할 수 있느냐는 자기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한다면 저는 위로 가는 거를 할 것 같은데 이유는 그래야 힘이 계속 탄성을 받으니까. 근데 얘가 언제 어디서 꼬꾸라질지에 대해서는 그게 완전 미지수예요. 언제든지 흐름은 꺾일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이거를 박스처럼 박스권 이렇게 잡고서 박스를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서 박스권 하단 여기를 기다려서 노리고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가격 오게 되면은 일봉에서 장대음봉 출현입니다. 이거는 거의 털리는 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 공략은 사실상 쉽지 않고 상단 부분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이제 시세가 살아 있을 때 약간의 자리를 좀 따져본다던가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크게 눌림을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거나 위험할 수 있다, 요런 얘기 네. 있겠죠?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눌리는 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고. 네, 약간의 눌림이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런 종목. 네네네.
뭐 그냥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약간의 눌림이라고 하게 되면 5,500원 요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5,500원이 왔었을 때 얘가 눌림으로 끝날지 우수수수 떨어질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진짜 이거는 보고 있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예측이나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얘가 여기서도 힘에서 밀리지 않고 어찌됐든 6,000원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6,000원권을 끝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무서운 게 언제 꺾일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말하면 끝이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도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어야지 그들만의 영역인 거죠. 그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 네. 아니면 그 전에 많이 먹어놨던가.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 초반 때부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초반 파동 형성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같은 맥락에서 수소 쪽도 나왔어요. 오늘 이어갈지 여부는 대신에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셋 다. 자, 대우부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주면서 꺾여줬죠. 거래량 오늘 거래량에서 그냥 일단 2등 했고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고 전일 대비해서 되게 많이 터져줬어요. 이 말은 계속 말라 있다가 이렇게 말라 있다가 여기서 지금 팡 시그널 터진 거거든요. 근데 대우부품의 자체 종목 호재냐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진 않아요. 얘랑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유니크 그런 식으로 움직였죠. 풍국주정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꼬리의 길이 차이예요. 대우부품은 요만큼만 남겼고 유니크는 조금 더 남겼고 상대적으로 풍국주정은 더 많이 남겼고 요 정도 차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월요일 날 더 중요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월요일 또는 다음 주. 뭐 하루 만에 바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정치 쪽 움직임도 활발하고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엮인 정책 테마로 이 수소 전기차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만하다. 요 정도 이야기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쪽을 이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수소차정을 이제 좀 진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기술적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이 테마주를 할 때 이게 뭐 테마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테마주를 할 때 네. 대장주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것만 보면 이제 대우부품이 대장이잖아요. 그럼 대우부품을 보는 게 맞나요? 다른 건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어떤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이제 개념 정립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같이 쳐다보는 게 낫기는 한데 네. 근데 그냥 하나 꼽아서 할 거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기준이 초보이기 때문에 너무 막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우부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대장이기도 하고 가격대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파동은 얘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늘 흐름에선 대우부품이 강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대우부품이 진짜 대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다음 주 가봐야 알 것 같긴 해요. 뭐 그동안의 이제 역사적인 그런 걸 봤을 네. 때. 저는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단순히 봐도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이때 붙어주면서 움직임 그 다음에 유니크 이때 붙어줄 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대우부품은 얘는 좀 약간 뭐 박스 안에서 논 느낌이죠, 그동안에 솔직히. 네 그것도 그렇고 물리적인 거래량은 많을지 몰라도 힘받고 올라가는 게 보세요. 여기 그나마 이때인데 힘받고 올라가는 게 올라갔다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단일봉으로 끝날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네. 막 힘받고서 대장 주면은 힘받고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옹집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 거래량이 많아서 치고받고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이런 종목을 보면은 그냥 솔직히 평소에 박스권에서 거래해야겠다로 전략을 잡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이제 좀 털 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단순 팁을 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지가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이제는 팔 때가 됐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 그 전에 오히려 힘 없을 때 모아갔다가 네네. 힘 나왔었을 때 털어낸 거고 근데 같이 보는 게 얘를 털고 나서 그래도 수수차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수차에 힘이 엮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우 부품보다는 유니크나 풍구주정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테마를 건든다고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당일에 대장주를 건든다, 대장주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고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종목이 대장 노릇을 했었는지 이런 걸 좀 고려하는 것도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그 종목의 개별적인 움직임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겠죠. 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정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대우 부품이 대장이다라고 확정만 짓지 않으면 돼요. 거래량 무조건 많다고 얘가 대장이야 이렇게 딱 단정 짓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의 뭔가를 가지고 그날의 거래량이나 그날의 등락률을 가지고 얘가 대장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정하지만 않으면은 대장을 찾기 위해서 힘이 끝까지 누가 더 센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보고서 다음 주까지 가봐야 이 셋 중에서 누가 대장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 관점만 열어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을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매수할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르고요. 이 종목 군들을 봐볼만 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관심 가지고 시간 쪼개서 봐볼만 하다 이 정도 느낌. 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은 공략도 가능하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베이스 이 종목 볼만하다 이렇게 했었던 그때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쵸. 하지만 이 포인트가 있죠. 저는 어떤 종목을 볼만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걷다가 시간을 내줄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쓸데없는 거는 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에 저희 지금 다시 한번 언급했었던 오픈베이스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나오고 나서 아마 이거 저희 방송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이야기 안에서 팁이 다 있을 법한데요. 저희가 1월 2일날 저기 이제 갭 띄우고 네. 저기 거의 점 찍혀 있는 저 캔들일 때 한번 언급을 했었죠, 처음으로. 이때 제가 처음 언급했어요. 대롱대롱 걸려 있어서 얘 돌파하게 되면 큰 파동 나올 수 있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눴었고요. 지난 네네.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버디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거 꼬리 남기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거 그럼 아래에서 3,500원 위에 아래에서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오늘은 안 합니다. 당일에는 안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고서 이 박스를 새롭게 형성해서 버텨주게 되면 계속 볼만 하겠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흐름이 이거는 근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짧게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했을 수 있었겠다 못했겠다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설령 이날 음봉 나온 날 놓쳤다고 하더라도 한다면은 이날은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날부터는 4,000원과 3,500원 박스에서 이제 평단 만들기 공략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그냥 박스권 매매로 가능했었던 거고. 네. 자, 오늘 이 흐름에서는 어떨까요?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똑같다라고 봐요. 3,500원에서 4,000원 박스권 만들기. 연봉이 뭐 저렇게 돼 있든 아니든 뭐 박스 안에 있고 뭐 거래량이 되게 눈에 띄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해석해 버리는 게 맞겠죠? 네, 간단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되게 강하게 떨어지는 음봉은 아닌 거고요. 음봉의 길이는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데 뭐 되게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애매하죠. 오늘 하락세가. 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파동이 더 나와주면서 빠지더라도 추가적인 파동이 더 나와주지 싶네요. 저희가 이렇게 막 줄 그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전에 영상 아마 찍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오픈베이스가 뭐 엄청 좋고 막 그래서 추천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설명을 하려다 보면
단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끝나면은 그 뒷얘기를 항상 궁금해 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나름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명을 할 때 좀 강의 효과도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계속 한 번씩 하는 거니까는 네. 크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길게 봤었을 때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여기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구간 안에서 공을 얘기를 하죠. 공을 빵 이 위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천장입니다. 공을 던졌더니 이렇게 빵 올라가서 천장 맞고 공이 튕겨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때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필연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파동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필연적으로 통통 튕긴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갔다가 다시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주의사항은 있겠네요. 여기서 추가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 파동이 이때보다 작을 수도 있겠네요. 작고 나서 발버둥 치다가 꺾일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충분히 튕겼기 때문에. 마치 그냥 이제 그림 그리듯이 우리가 보면은 여기 왠지 굴러가는 느낌이니까 지금 요거 거래량도 없고 그런 의미죠. 네, 맞아요. 흐름적으로 그런 흐름인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네, 맞아요. 네네. 그렇게 여기는 이 힘에 따른 약간 필연성인데, 그래서 판단이 빠른 게 유리한 게, 이거는 필연인데 이거 결국엔 같은 자리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이때랑 같은 자리 같지는 않네요. 네. 일단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뭐 저렇게 음봉을 깊게 깔아줬는데 좀 지켜봐야죠. 당연히 뭐 좀. 네. 네. 자리 이런 거 그래서 떠나서. 추가 힘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결과를 낸다 그러면 아직 뭔가 네. 이렇게 이탈했다, 뭐 되게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그럴 수 있는 좀 약간 여지를 남겨주면서 흘러갔다, 오늘 흐름상. 네. 그냥 그런 정도. 네. 네, 맞아요. 배팅 한다면은 요런 자리에서 충분히 배팅은 해볼 만하다. 네. 자리는 네. 좋으니까. 이 자리 믿고서 배팅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빠졌을 때는 하단 박스로 내려갈 거 대비해서 여기서 손절, 또는 손절 안 할 거면 여기서 애시당초 비중 생각해가지고 이 밑에 박스 관리할 거 생각하고서 비중 편성하기,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비중 편성하기 요 얘기는 저희 예전 영상, 그 며칠 전에 올렸던 매수 습관에 관련된 그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니까 예전 영상들 많이 보세요. 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나왔었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현한 시장이기도 하고, 새롭게 출현한 거는 쪽 자동차 쪽 관련주들이 새롭게 오늘 시장에서는 출현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거는 어땠어요? 요 며칠 저희가 좀 눈에 띄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신라젠. 신라젠 안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신라젠을 필두로 한 좀 바이오, 얘네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힘을 쓰지는 못했네요. 네. 힘 있는 모습은 아니었네요. 그러네요. 얘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 네. 쪽은 뉴스나 추가적으로 이런 임상이나 그런 결과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하고, 그 이슈 소식은 제가 신라젠을 탐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박스에 있는 걸로 보인다. 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박스에서 gat혀 있는 거고,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얘 강해지려면은 이쪽 뚫어야 되는데, 이거 뚫고 나도 또 여기 하한가. 이때 하한가가 정말 세긴 셌네요. 얘는 산 넘어 산인데, 그러니까 2만원 뚫어도 3만원, 3만원 뚫어도 4만원, 4만원 뚫어도 5만원. 계속. 근데 뭐 워낙에 이 만원 뛰기라고 하게 되면 이격이 크니까 그 안에서 1, 2%, 2, 3% 단타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매매만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얼마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다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파동은 많을 것 같아서. 네, 파동은 맨날 있으니까. 단타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냥 단타 잘 치시는 분, 스캘핑 잘 치시는 분 다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걸 떠나서 요런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빵빵빵빵 이렇게 맞았는데 이 이슈는 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 인상 막 이런 걸로 지금 막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애들이 다시 이 자리를 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막 질문입니다. 막 질문.
모르겠어요. 하한가 3번 맞기는 쉬운데 쉽지는 않죠.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예전 상한가 15% 시절 말고 네네. 상한가 하한가 30%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점화 3번 맞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종종 나오는데 점상 3번 나오는 경우 진짜 흔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쪽으로의 복귀가 과연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임상 중에 뭔가 하나 제대로 된 히트 쳐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여기서 놀다가 조금 잘 가면은 2만원에서 3만원, 4만원 요 사이에서 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또 고기도 먹어본 애가 먹는다고 얌전한 애들이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먹었던 애가 그러는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다 네. 베팅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저 요번에는 진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세하게 빠르게 훑었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진짜 웬만해선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수급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수급 관점이기 때문에 수급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위에서 물린 애들이 네. 많이 이제 평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향 평준화 됐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안에서 끝나고 이 안에서 끝나고 이 안에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문제였는데 일로 떨어지고 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많이 내려와서 굳이 따지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도 많이 내려온 게 이쪽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아까 그냥 예상했었던 4만원대 있잖아요. 네. 진짜 웬만한 호재로 못 뚫을 것 같은데요. 웬만한 호재 한 방으로는. 그죠. 아니 근데 뭐 솔직히 토카도코 웬만한 호재로 여기 가는 거는 쉽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네네. 지금 있을까예요. 저는 왜냐면 이게 조금 은어적으로 손바뀜인데 손바뀜 네. 됐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종목 흐름에. 음. 성향이나 성격이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불도저 상승이 이끌었었던 거를 어떤 특정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걔네 나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걔네가 다시 일로 돌아오면 모르겠지만 걔네가 다시 일로 들어올까? 이거 다 오염됐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네, 이 세력은 이렇게 하고서 깨끗한 종목에서 이렇게 하고서 제가 아는 한은 얘네들은 일로 다시 안 옵니다. 다른 데로 가요. 똑같은 바이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바이오주를 하겠죠. 제가 아는 한 이건 어차피 그냥 주관적 견해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 뭐 정답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뭐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진지하게 들어봤자 답도 없는 얘기니까는 그냥 그 정도로만 흘려 들으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박스 쳐놓고서 뭐 매매한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네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단타판이 만들어진 종목 같습니다. 네네네. 네, 단타하세요 하고서 만들어진 종목 같아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근데 재무는 괜찮나요? 지금? 아이 뭐 저도 괜찮겠어요 얘가. 관심이 없어서. 안 받을 뻔하지 뭐. 네. 어렵겠네요. 자, 여러분들 3월달이면 감사 시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무슨 뭐 기술 특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런 재무에서 몇 년 동안 그런 면제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개 찍혔다고 막 한 번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죠. 문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한 애들이 회계 장부를 깨끗하게 정리를 못해서 요새 회계 장부 정리 감사 기준 자체가 기준 요건이 올라가서 빡빡해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기업들이 어려운 게 그 규제나 이런 게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 규정을 회계 장부에다 기록을 못 하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근데 기록을 못 하는 이유가 지저분해서죠. 그래서 이제 경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지 당한 상태로 1년 주잖아요. 똑바로 회계 장부 똑바로 써가지고 와 이렇게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요. 그러면 감사 시즌에 대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가. 물론 이제 저희가 맨날 이제 제목 얘기하는 거지만 그 감사라는 거에 맞춰서 조금 한번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원희님이 어떻게 본다 뭐 이런 얘기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를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네. 좀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걸. 네, 좋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네.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뭐 할 얘기는 없을까요? 오늘 특별히 뭔가 주제를 잡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이번 주에서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투자나 트레이딩 실력을 키워나감에 있어서 특이하게 복귀를 해볼 만한 요소는 당연히 거시경제 요소, 거시경제 요소도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대외 글로벌 이슈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데 세게 미친다. 그 두려움이나 기대감은 주가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다. 요 정도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움과 기대감이 주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숫자를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서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내가 빼낸 곳에 원 자리로 다시 들어갈까요? 다시 들어갈 만하면 다시 들어가겠죠. 근데 이왕 뺀 거 들어갈 때는 더 좋은 걸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커다란 충격 이슈 뒤에는 인위적 순환매, 이게 자연스러운 순환매보다 인위적 순환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인위적 순환매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수소 쪽 자동차 부품 수소랑 관련된 애들이 오늘 부각이 됐었다. 요 정도 정리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거는 당연히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 주 매수 하란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볼만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공부해 볼 만한 요소가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것 그 내용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하락했던 장 있잖아요. 그저께 그 이란 그 공격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하락폭 컸을 때 그날 변동성 큰 시장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로 영상을 찍다가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네. 그때 하셨던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이제 뭔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 인위적 순환매가 만들어지는 것, 뭐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네. 더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되게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거든요. 네. 네. 다음 시간도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말씀하셨던 거에서 모르는 내용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관점에서 또 추가 설명해드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무리 할까요? 네. 분야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또 설명할 거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